네, 고맙습니다. 소스 좀. 자, 뭐 돌아가고 있습니다. 편집도 해요. 편집 해야지. 됐습니다. 키셨어요? 온.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소 소개를 굳이 하자면 스미스 치킨이고 이제 메드킨 얘기 드시면 일단 드십시오. 네. 지금 제가 장소 설명하고 일단은 드디어 두 감독이 출연을 했습니다. 인사 예. 두 감독. 아마 걔 잘릴 거야 여기서 이렇게 클럽에서 갈 거예요. 그래? 여기 이제 스미스 치킨이고 예전에 메드킨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곳입니다. 대구에서 핫한 곳이죠. 예, 하고 원래는 이제 그 오르간바라고 거의 뭐 대구의 어떤 그 문화에 그래도 한 부분을 담당했던 그렇죠. 장- 파리의 누구냐? 그 유명한 예술가인들이 다 모였다는 그런 카페 같은 거.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가 거기가 이제 그 스미스 치킨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LP 바. 스미스 치킨의 가장 유명한 카레 치킨입니다. 이게 카레 향이 담긴 치킨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서 모인 이유는 우리의 두 감독이 건강수렵회로 그 철도 영화제죠. 철도 영화제에 그 단편 영화로 장려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담마스 팀과 우리 또그 인사드리죠. 이 얼굴이 여기까지 나오는 건가요? 나옵니다. 관광렌즈이기 때문에 13일입니다. 대구를 주름덕전 그 제야 최고의 제야의 최고의 드러머 아는 삼씨 저의 음악 스승이자 내가 아는 파라는 이 친구가 키웠다는 저의 동생이자 스승인 그런 우리 그 밴드를 옛날에 같이 했고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념으로 두 감독 제 인생 최초의 상 아닙니까? 초중고가 겹쳐가지고 최초의 상이 맞고 일단 이런 걸 맞다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네. 상을 받는 건 진짜 처음이고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뭐 상을 받았다. 이건 뭐 꿈을 이룬 거랑 거의 그렇죠.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41살이니까 나이로는 굉장히 좀 늦은 각각이 그쪽에 그러면 뭘로 상을 받았는가?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요. 사심을 활용해가지고 대담아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3분?
자, 재밌게 보셨습니까?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참신하죠. 찰리 채플린 시대 영화 같은. 에이 진짜겠다 뻔하다 할 수 있고 참신하다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진짜 역사적으로는 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너무나 흔한 일이 돼서 우리가 기차 타고 함흥까지, 기차 타고 신의주까지, 기차 타고 좋아하시는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갔습니다. 그런 날을 이미 고대하시면서 만든 거 맞죠? 맞습니다. 뭐 그런 거를 다분히 담고 있고. 이런 영화의 장르가 이름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공부합시다. 예. 여쭤봅시다. 자, 예. 시작은 이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끝은 장르가 완전 바뀌어서 이상한 영화, 전혀 예상 못한 장르가 되는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면 처음에는 막 서부 영화 같은데 알고 보니까 좀비 영화로 보면 이런 장르를 뭐라고 하는가? 이런 장르에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면 맞춰주시면 저희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제가 치킨 쏠게요. 오케이. 스미스 치킨. 그렇죠. 되게 형. 우리 아는삼군이 아는삼씨 최초로 대담하게 등장한 게스트. 첫 번째 게스트. 자기 소개도 좀 하시고. 부록이 된 한상입니다. 옛날에 AJ로 예 그래도 많이 이제 음악 활동할 때 사람들한테는 이제 AJ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결혼 생활하고 또 이제 이것저것 또 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활동을 못 했는데 음악은 다들 이제 숨이랑 똑같은 거라서 솔직히 숨 못 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 할 생각이었고 그리고 많이 지금 같은 경우는 옆에서 많이 이제 저한테 좀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형도 그렇지만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도 자기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만들고 거기에 대해 입상을까지 하고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해요. 좋은 결과가 영화처럼 있었으면 좋겠어요. 팀을 시작하신다는데 그럼 이제 옛날 오고가 다시 뭉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뚜 감독 위주로 옛날에 제곡 위주로 갔다 그러고요. 뚜 감독의 묘한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화성인가 아닌가, 이 음악인가 아닌가 그 경계에 있는 그런 음악들이 나거든요.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진짜 아무도 안 듣는 음악을 만들면 어떨까? 옛날에 이런 얘기까지 진짜 많이 쌓았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되니? 아무나 근데 저는 이게 역발상 뭐 진짜 누구에게나 들려주고 싶고 누구나 들었을 때 좋은 음악을 만들었을 때 저는 참 굉장히 뚜 감독 사랑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다른 의견과 반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다수가 다 좋아하는 게 다수가 뭐 하루 듣고 치우는 음악이 아니라 정말 소수가 몇 년을 듣는 음악이다 이런 건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도 안 듣는 음악이라는 건 참 20살 꼬맹이들이나 하는 그런 치기 어린 얘기인데 지금 나 41살을 처먹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막상 여기서 자기 노래 나오면 또 기분 좋아. 사람이랑 듣고 있으면 그냥 기분 좋아. 자, 근데 막 기억나죠? 얼마 전 2년 전이었나? 뚜 감독이 이제 혼자 만든 음악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서울에 나름 유명한 이제 팟캐스트 하는 평론가가 그겁니다. 혹평을 했어, 혹평을. 그 혹평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누군가 반반이었어. 누군가 호평과 들어주면. 호평이 반반이었어. 누군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음악을 한다는 행위는 소리를 낸다는 행위는 말을 한다는 행위는 듣는 누군가가 없이는 사실은 의미 없는 거라요. 나는 그래서 맞아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된다는 건 거짓말이야.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뭐 호평과 호평이 왔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내 어떤 만든 곡이 여기서 화두가 되어서 그렇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내 언어로 들려주고 싶은 거지 네 언어로만 들려주는 게 싫은 거지 내 언어가 들려지지 않길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 말에 약간 농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말 오해된다니까요. 자체 말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굳이 들리기 위한 애씀 그런 욕구를 드러내면은 좀 더 순수해지지 않을까, 전달력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누군가 제 언어로 얘기하면 타자의 어떤 그런 개입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음악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는데 저는 또 뭘 느끼냐면 내 에고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어떤 편견, 음악적인 편견, 자기 아집 이런 것들이 음악을 망칠 때도 많아서 거기까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참 훌륭한 얘기인데
둘 다를 살피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자신에 대한 걸 살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 에고랑 예술가의 정신 그거를 만약에 구분을 짓는다, 그걸 어떻게 정해? 구분 지을 수 없죠. 근데 결국에는 그분 어떻게 지을지느냐, 결국에는 대중에 대한 신뢰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언어를 이제 예술에 담는 작업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내가 이제 그 안에서 좀 더 솔직해지는 작업, 좀 더 제가 봤을 때 두 감독님은 예술가로서 한발 성찰하시고 계신 중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를 한번 가지고 가보자는 게 일단은 내 시작의 의도고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바로 이 곡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대중들의 판단이 기다리겠습니다. 대중들의 판단. 근데 대중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최근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왜 미술하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조금 답답했었거든요. 사실 미술하는 사람들 워낙 자기 작품에만 고집하고 자기 작품을 딴 사람이 관여하는 것도 싫어하고 심지어 그거를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작품이 더 중요하지 보는 관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기사단장 죽이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 주인공이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그 누가 보지 않는 그림이라도 그림으로서 그려질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음악도 누군가 물론 말했듯이 음악이나 그림이라는 건 누군가 보여주는 게 목적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 작품이 만들어진 것 자체만으로 되게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투감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100% 동의하고 있는데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슬픔은 형체를 가지고 어떤 식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음악을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내도 연주든지 레코드든지 실플레이되지 않는 게 음악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누군가의 시간을 점유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이거는 대화할 수밖에 없다. 뭐 영화 같은 경우에도 제가 흔히 우리가 그 대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뭐 데빌 린치 뭐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뭐 언가이드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대중성을 가지고 이것이 호흡을 통해서 증명이 됐느냐? 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든 간에 과정을 거쳐서 대중적인 요소를 대중적이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를 봤을 때는 대중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예술적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동의하고 다른 핀트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주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기하 씨가 이런 생각을 했대 처음에. 나는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다 좋아할 줄 알았어 이렇게. 이게 나는 예술가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거. 뭐인가 하면 그러니까 예술가의 대중성이라는 거 있고 소위 말하는 인정받은 대중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인정받은 대중성이라는 건 항상 바뀌고 시대마다 항상 흐름이 있는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다.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같은 거예요. 결과물 그냥 어떤 생물의 시체, 고기 덩어리. 근데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핀트에 어긋남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형적인 투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혁명가들이 아무도 아니라고 했는데 대중을 바꿔는 입힌 사람들 뭐 지미 앤드릭스, 비틀즈, 우리나라로 치면서 페지, 장기야 뭐 이런 사람들 뭐 제가 그 정도 급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도전을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 정도까지. 아니 근데 재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 작업하면 인간은 예. 들었었죠? 음악 편곡가 입장에서
음악적으로 좋지 않다, 옳지 않다는 언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옳지 않음이 또 세련될 수 있거든요. 그 경계선상에서 이거는 이쪽인데 이건 저쪽인데 나는 일단 음악의 좀 예술의 고유한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락 저렇게 막 나빠 할 수 없는 이건 감각적이야. 이거는 참 별로야. 그거는 진짜 감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게 거고. 정말 외줄타기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사람의 어떤 코드, 그러니까 어떤 뇌파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상대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을 뇌파를 이렇게 적중시키는 거야. 팔을 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유니크한 세련됨, 그다음에 이상한데 좋은 것 같다라는 그 절묘한 지점을 갖다가 안다 모른다의 약간 감성은 저는 쉬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또 그게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사회적인 것과 연결되고 핑크 플로이드가 미연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5위의 판매량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저 그렇게 우리는 음악하는 좋아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흘릴 수도 있는 그런 장르가 아직 역사적으로 5위가 있어요. 그냥 5위라는 거. 근데 그게 한국에 왔을 때 몇 개입니까? 100%뭐 3만이도 안 되거든요.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막 그랬을 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대치나 또 노이움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과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실 딴 얘기로 넘어가면 안현삼 군이 아닌 안현삼 씨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음악이네요. 이런 이 사람은 이제 음악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존경하는 대구에서 이제 기타 신이라고 불리는 모 제이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명 메탈 기타만큼은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아이러니 누구보다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건 있어요. 총대를 메고 요걸 얻어먹을 짓을 누군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누나라는 문화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그런 짓을 한 번쯤 하면은 이렇게 진짜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동굴을 뚫어가지고 길을 내듯이 다 이렇게 어떤 도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막 엄청난 힘과 추진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냐 시대에 몇 명 나올 까마다 하는 그 거죠. 추진력은 또 약간 딴지를 보면 자기 세계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많은 지금 어떤 그 비주얼일 수도 있고 뭐 언더그라운드일 수도 있고 이런 뮤지션들이 계속 드릴질을 하고 있죠. 되게 좋은 현상이고 그런 안에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뒤에 뭔가에 보이지 않는 음습한 곳에도 길은 있을 거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뚫은 사람이 있었냐? 분명히 발견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누굽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저는 오히려 시기어로서 그런 쪽이 아이슬란드잖아. 아이슬란드. 그쪽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런 음악들을 그쪽 사람들 되게 들어도 별로 그러니까 뭐 낯설지 않은 그런 음악.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즉시 이거는 기술로 바뀝니다. 대중성과 그 어떤 그 처음에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예술의 순서를 또 대중성 앞에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지. 토대를 보는 거죠. 토대로 뭔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죠. 제가 아이슬란드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내가 그때 보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뮤지션이 있다는 거를 되게 뿌듯하게 생각. 그게 교과서에 실리잖아요. 규옥을 올리고 토대는 좀 무시할 수 있는 딴 얘기지만 이번에 축구에서 아이슬란드가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였나요? 아르헨티나. 비교가 좀 난리 났잖아요. 뭐 우리가 물론 더 대단한 일을 했지만 독일을 2대0으로 이겨버린 그 앞에 발라고 어쨌거나 아이슬란드 누구 30만이에요. 30만. 거기서 세계를 주류잡는 비용이나 버금가게 주류잡는 시기로수가 나왔거든요. 대구는 250만인데 대구의 문제인가? 토대의 문제 아닌가? 그런 저변과 바탕과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데이빗 린치의 아트라이프 그 데이빗 린치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영화에 들어서기 과정을 넣었는데 그 데이빗 린치 영화를 혹시 뭐 처음부터까지 다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맞죠. 이레이저 헤드 그거는 진짜 목숨을 걸고 봤다. 좋아서 본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싶어가지고. 그 젊은 기계에서 예. 자기 이제 이분이 딱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나? 한 번도 도화지에 선이 꺼져 있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는 자기 어머니는 그걸 금지시켰어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새 그림 그려져 있으면 그 안에 색을 채우는데 자기는 그런 한 적이 없거든요. 아예 없는 바탕에서 무조건 그러나. 그런 환경 안에서 자기 도창적인 세계를 이제 깨우쳐 나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니까 솔직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한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겠죠. 물론 내가 그분을 이렇게 지켜본 건 아니지만 예술 세계로 내가 짐작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술 세계를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락 음악이 뭐 소녀시대만큼 느끼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를 약간 내는 정도, 정말로 원래 200 정도 벌 수 있는 정도. 이 친구가 이제 옛날에 장가가기 전입니다. 장가가기 전에 형 저는 100몇십만 원을 벌면 하루에 뭐 10몇 시간도 드럼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저 그때 한 10몇 시간 연습할 때였어요. 근데 그게 그 100몇십만 원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난 그때 그것도 이제 맨 아이슬란드 유럽 쪽에 이제 그런 이제 음악 뮤지션들 버스킹하는 뮤지션들 그것도 많은데 그쪽에는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버스킹을 한다 그걸 이제 라이브를 한다 하면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만약 동성로 어디서 라이브를 했다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라이브를 1시간 했다 그러면 마치 자기 그 직장인들이 근무를 1시간 했던 것처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딱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소정 근로 시간에 주 40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 주 40 뭐 라이브를 어떻게 뭐 버스킹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월급을 그쪽이 지시나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부정에 반영해 주시죠, 의원님. 그 프랑스였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보는 이제 관광객 얘기했는데 예술 여자였는데 말이 참 되게 이상한 게 예술이 죽은 나라는 이미 이제 죽은 나라다. 소위 말하는 락 음악을 하지만 대중성을 중시 여기는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국감도 존중하지만 이런 여건들이 음악을 만드는 건 많이 느끼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런 여건들이 있으니까 더 음악이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120도 못 보낼 거니까 특히나 이제 장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유지하려니까 더 음악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말했던 갓재현도 마찬가지고 마카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이 음악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음악, 거기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들이 흔들리고 치는 게 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생각해보세요. 유튜브 시계로서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엄청난 음향적인 자본이 투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뜻대로 음악을 시작했지만 맞춰주는 시스템이랑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사운드를 내는 음악이 되죠. 그걸 하는 그 투배를 점점 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적인 거. 특히나 이런 재능 있는 음악인들이 음악 아니라 접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나라 특히나 대구의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의원 한번 듣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도 궁금하더라고. 이번에 오늘 페이스북에 쓰신 그돈 들고 오는데 10만 원 준다. 그 행사가 무슨 행사인가? 정말 재밌는 게 오늘 이제 페북을 보시면 지난 몇 년 전에 얘기들이 다시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2년 전에 모 단체에서 사실 저한 직접은 아니었어요. 저희 보컬한테 10만 원 드릴 테니까 드럼이나 앰프 들고 공연해 주시고 했어. 15만 원이었나 10만 원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근데 저희 보컬이 으하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웃겨서 으하 웃고 그분도 무섭게 웃고 전화를 끊고 그리고 저한테 형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로 또 으하 웃고 치웠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웃기는 일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150에서 200 정도 이제 행사비를 받는데 10만 원, 1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 행사가 좋으면 여러 가지 취지가 좋다고 하는데 악기와 앰프를 들고 여기 오시는 혹시 음악 안 하시는 분들 뭐 저희 민주당원들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 꼭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드럼이나 앰프는 저희가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업체를 부르면 60만 원 정도 선이고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상이거나 이게 저희가 억지로 저희 걸 내고 가면 저희한테 돈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페이가 150, 200 되는 사람한테 10만 원 드릴 테니까 그 드럼 앰프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돈 내고 공연하는 얘기거든요. 돈을 내고 공연해 주세요라는 얘기. 여기가 지금 이 가게에서 돈 내고 공연해서 사장님 제가 50만 원 드릴 때 공연해도 돼요라고 얘기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는 거죠. 이만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재밌는 것은 제가 대구 남구 구의회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 행사가 제가 관여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남도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네, 오십시오. 네. 또 찌끄린 거 아닌가? 잠깐만 한번 확인할게요. 추억을 왜 카메라 때리세요? 감독이 기분이 안 되는데. 저는 기분이 없습니다. 무대가리입니다. 근데 하고 보는 거 하고 나서 얻어먹으면 꽂히는 거죠. 청년 예술인들이 제대로 음악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지역이 생겨나고
거기서 그 창의력들이 보장되는 시스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예술은 자유로운 예술은 피어나는 것이지 않는가. 뭐 요즘 사실 저희가 이번 고민할 때도 그랬고 지금 특히나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게 갖춰졌을 때 아까 두 감독이 얘기하시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로운 발상들이 생겨나고 거기는 굉장한 예술분들이 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예술원들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자 남도 만들어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선가 우발적으로 피어나는 거죠. 저 민들레가 피어났네. 저기 갑자기 아카시아가 피어나는 것처럼 우발적으로 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뭐 축구 저는 다 봤는데 축구 얘기 갑자기 훅 넘어갑니까? 너무 훅 넘어가.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 토론하신 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까지 시간을 했지만 제가 나름 시사 플러스 문화 팟캐스트입니다. 아직까 저도 그 노래 한 곡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그 여건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보여드리는 드럼 연주 영상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드럼들이 목이 안 쓰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된다 너무 좋아. 녹슬었다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되다 또 이것도 1, 2, 3분 아닙니다. 축구로 넘어가. 그러니까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시원하게 AJ 아는 3분의 그런 점 듣고 넘어가는 거. 근데 진짜 좀 다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밴드 동아리 연습실 그때 전화하고 이제 애들 이제 뭐 사가지고 왔는데 1파락분이 있더라고요. 아 1파락분 내가 9파락분이잖아요. 그날이 마치 목이라고 그 경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수요일. 9분이지.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각 이제 3사 방송사에 보면 이제 뭐 박지성 선수 예전에 또 안정환 선수, 이영표 선수 이렇게 딱 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막 2002년 월드컵을 얘기를 했죠. 뭐 그러니까 그 1파락만 해도 그때 진짜 뭐 이탈리아 그 헤딩으로 막 넣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 그때 몇 살이었어? 3살이었대. 이거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니까 그래도 이제 유튜브라는 이제 그쪽 통해서 다 보고 했었대. 되게 긍정적인 행사예요. 그때부터 세대 차이가 많이 없어지는 세대의 게 갭이 없어지는 거. 영상들이 영상은 우리처럼 이렇게 디지털 영상은 낫지 않으니까 우리 때는 낡았잖아요. 아날로그 영상이.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가 가장 저주받은 세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이전 분들도 되게 힘들게 살았지만 세대 간의 그 격차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간절감이 가장 강력한 세대가 아닌가. 우리 윗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우리 위로 아래는 잘 모르겠어요. 아래로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로는 거의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 없어진 건 확실한 거고 위로는 아마 자기 생각 드는데 40대 초반 하고 있었지만 40대 초반 같이 안 그러거든요 다들. 40대 같이 안 느껴지는 외모와 분위기와 스타일을 가지고 계세요. 음악을 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 옛날에 40대 가면 내가 어렸을 때 20살이었을 때 40대 가면 다 아저씨였거든요. 우리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20대 때 왜 40대 형님들은 소위 말하는 개아시아 그들은 우리랑 어떤 소통도 하고자 하지 않았어. 뭐 외모나 자기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랑 어떤 소통도 없었지만. 우리는 사실 뭐 아닌 후배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20대 후배들이 소통하는 큰 문제를 못 느끼고 근데 40대 정도면 젊죠? 40대 정도면 예전에 맞아요. 세기들 중에도 40대 많을 거고 뭐 배우나 연예인들 중에 40대 다 젊다고 생각해요. 누가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씨가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46세입니다. 뭐 저보다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40대 후반이 그렇게 멋지잖아요. 그건 정우성이라 해서 그래요. 아니 아, 우리 때는 그 나이 되면 무조건 그냥 중년인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싶어. 무조건 중년. 그냥 중년 뭐 섹시하지 않은 그냥 아지야. 아저씨요, 아버지요, 뭐 아니면 뭐 맞아요. 부장역 이런 분. 입으로 그렇죠. 이제 축구에
축구 얘기 뭐 축구 겸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축구를 너무 봤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축구 얘기 내 던졌었는데 그러려고 그 얘기 던졌는데. 편집하시고 이제 청각이 딴 느낌을. 다들 2002년도 때는 술을 마실 수 있었던 세대네요 우리는. 그렇죠. 참 그렇게 하니까 또 세대가 높네요. 2002년도 때도 저는 사실 19살인데 0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연생이라서 친구들이 다 그때 20살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청소년 보호법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그냥 뭐 20살 대학 1학년이면 다 술 마셨기 때문에 공소시효 지났죠 이거. 서브 밴드냐. 아니 하고 19살에 술 마시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파는 게 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2002년도 때 기억을 해보자면 다시는 없을 기억이죠. 너무 재밌어. 제가 요 시내에서 지금 시내인데 동성로에서 봤는데 정말 미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미쳐서 동성로 시내가 꽉 차서 다 같이 뛰어놀고 모르는 사람 붙잡고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참 또 미녀들도 많이 나왔죠. 월드컵 미녀들. 사실 히딩크 그 감독 이전에는 우리는 맨날 체력이 정신력이 부족하다, 뭐 몸으로 때우고 그래 발 싸웠다 피해 투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시기에서 빠따 맞고 이래야 뭐 잘하고 막 그런 정근대 시절 얘기를 하다가 히딩크 기점으로 모든 게 달라졌잖아요. 히딩크가 모든 걸 바꿔놨잖아요. 근데 히딩크가 왜 모든 걸 바꿔놨나 돌이켜보면 히딩크가 4년 동안 권한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올 때 그 사람 진짜 명확하고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존경하지만 전권을 달라 했거든요. 전권을 달라. 근데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그전에 5대0 되고 날렸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안 잘렸어요. 그게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히딩크가 들어오면서 물론 바뀐 게 많아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저는 히딩크가 없었다면 박지성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물론 차범근 있고 손흥민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는 박지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도 인정 안 할 때였어요. 워낙 특이한 형태의 어떤 축구 선수였으니까. 어쨌거나 그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외에 뭐가 남았느냐? 뭐가 없더라는 거죠. 2006년에 본프레레가 하다가 외국인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누구였죠? 그 네덜란드 아드보카드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1년 남짓을 감독을 했거든요. 2010년에 됐습니까? 허정무가 그래 나름 길게 갔었죠. 그래서 정경을 하고 독일인 숭배를 내려놨죠. 선생님은.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내가 제일 열받는 게 제 노상래 감독이었나요? 그때 그 2010년 끝나고 한 3년을 하시다가 막판에 또 뭐 이렇게 월드컵 예선에서 문제 생기니까 자르고 전북 감독이었던 최강희 감독에 부탁을 합니다. 최강희 감독은 나는 본선만 보내놓고 안 할게라고 해서 했어요. 그분 적박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맞죠? 그리고 그 짐을 누가 썼냐 하면 2012년에 올림픽 3위까지 올려놨습니다. 존경하는 홍명보 감독이. 그러니까 대영웅이었어요. 16강 우리 2002년 16강 4강까지 가시고 싶고 막 2012년에 우리가 최초의 월드컵 3위 올림픽 3위까지 가셔가지고 그분을 1년을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분도 뭐 완전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었겠죠. 뭐 자기 옛날 방식으로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만 쓰고 이렇게 문제가 돼서 결국 떨어졌어요. 근데 1년 가지고 원래 내게 한 말이죠. 국가대표 1년이 아니거든요. 며칠 안 돼요. 다 지금 자기 소속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도 지금 사실 이거 여가 시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본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분들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가 망하니까 뭐 코드 인산이 또 막 오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재밌는 게 거의 평행 이론입니다. 2010년에서 14년까지 벌어진 일은 2014년에서 28년까지 벌어진 일이 거의 똑같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슈틸키가 왔었죠. 3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또 예선이 뭐 이러니까 갑자기 딱 자르면서 그 지금 신태용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1년 시간을 주고 월드컵 16강을 가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그 정작 그렇게 했던 놈들 조모 회장 그 놈들 다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시스템들을 만드는가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또 약간 그런 막 선수들 개인 까고 뭐 홍명보 가듯이 진태용 씨 까고 이런 분위기 생기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길게 얘기하면 동네가 떠나가던가요? 한 골 넣었을 때 별로 동네가 조용해가지고 난 자는 것 같은 진짜
뭐 우리 집 동네는 가까운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뭐 딴 데는 난리 났던데요. 그때 아파트 쪽에서는 아파트는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집도 좀 조용했어요 생각보다. 아 이게 이건 이길 같아 사실. 내가 왜 톡톡 안 했을까? 나도 나는 이거를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렇게 들리겠지만 나는 이 스코어를 맞췄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 전 경기도 맞췄어요. 얼마에? 했습니까? 안 했죠. 저는 전 경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장난치십니까 지금? 아 이거는 내가 모든 걸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자리에 누구가 있었는지까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했다니. 말로만 했죠. 야. 그 전에 이제 그 전경 그 앞에 수백만 원 버린 사람이. 멕시코 경기를 내가 1대2로 진다고까지도 맞췄어. 손흥민이 놓고 하고 그 다음 경기에 저는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그때 뭐 교수님하고 맨날 전화 안 걸고. 막 얘기를 하길래 막 뭐 자기들끼리 뭐 진다 하길래 저는 가끔 얘기했죠. 2대0으로 이긴다 무조건. 그러고는 벌써 한 19, 20분 보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집에 와서 보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건 저도 몰랐더라고요. 그렇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뭐 게임표가 잘 맞은 거지 뭐 신청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자력에 의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길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어차피 그래도 2점 차로 이겨야지 16강 진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월드컵에서 승리로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3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승하는 거, 3, 4회전에서 이기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조별리그에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승리를 했는데도 탈락하는 경우. 이런 거는 분석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까지 분석하나? 관점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걸린 거니까 기분 좋게 끝났다. 얼마나 잘해. 또 뭐냐면 사실 또 어느 얘기 먼저 하면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스포츠가 하는 역할이 그 예술이랑도 비슷하고 신화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는 엔터테인먼트면서도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경지나 이런 것들을 즐기잖아요. 우리가 김연아를 그냥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맛이 아니듯이 그 사람의 깊이와 경지를 시키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는 신화 속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뭐 연극으로 표현해서 뭐 아킬레스가 어떻고 지금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 하나의 영웅이 된 것 같아요. 그 옛날 신화에서 영웅들 대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뭐 딴 얘기인데 월드컵 보다가 생각난 건데 그거 아시고 계세요? 우리는 월드컵 할 때마다 힘들고 월드컵 하는 때가 선거하는 날이야. 왜 그런 걸 계산하시냐니까. 아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다음 월드컵은 다음 월드컵은 어디서 보나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나오시겠다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뭐 그것도 와 이거 무슨 야욕을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야욕을 4년 노력을 판단하시나요? 이정 시작도 안 한 주제에. 좋았습니다. 저거는 협회가 이제 바뀌어야 되고 저는 근데 진짜 기대하는 게 먼저 슬픈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홍명보 씨를 감독으로 소모하면서 잘잘못을 따져야죠. 근데 그 사람이 원래 홍명보 씨는 행정가를 꿈꾼 사람이지 감독을 꿈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황선홍 씨가 감독을 소개를 해버렸잖아요. 물론 뭐 지금 축구협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홍명보든지 아니면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박지성 씨가 지금 우리 나이로 38세시거든요. 그러면 10년만 해서도 충분히 축구협회 회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축구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축구협회 회장을 했는지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또 돌아가면 70년대 이후에 형성된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많은 대기업을 넘은 재벌들이 한 자리에 해가지고 뭐 배구협회, 축구협회 요즘 있는 게 우리가 2002년도에 세설이 누구였죠? 해설? 사실 신문선 그때 신문선 씨 말고 같이 했던 분 누구냐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했잖아요. 막 갑자기 막 경기 흐름도 못 읽고 막 이 사람 A가 골 넣었는데 B가 골 넣었다고 막 하고 있고 막 그게 막 그냥 비유적으로 막 이상한 말다리에 뭘 간격이에요? 이상한 얘기 하시고 그러다가 차범근 씨로 오면서 좀 좋아졌죠. 올해 해설의 주축이 생겼다. 2002년생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마지막에 쓴소리를 뽑으셨죠. 이 독일전 승리에 취하면 안 된다. 반드시 바꿔내야 된다라고. 그런 것도 기대가 돼요. 2002년에 또 선거가 아닌가. 또 이번에 나도 제일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사람이 됐더라고요.
우리 대구 FC의 골키퍼 대구에서 이걸 그 얘기를 안 할 뻔했네. 시대의 발견이죠 진짜. 근데 그 친구가 그분이 대구가 2부 리그 있을 때 2부 리그에 있던 분이잖아요. 같이 올라온 친구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 우리가 2부 리그 벗어나면서 그걸 지켜냈던 사람이 1부 리그 와가지고 대구가 지금 차위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얼마나 방어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골키퍼 무대 나가서 거의 1등 골키퍼가 내가 베스트 11에 들어갔어. 그 말은 1등 골키퍼라는 얘기예요. 연습할 경험이 많아서 우스갯소리인데 진짜 아니까 많이 막을 수 있어서. 누구보다 많이 막았잖아요. 그 사건 아십니까? 그분 와이프가 되게 저거 지금 안 좋은 제발 좀 와이프가 이제 SNS상에 등장을 했는데 저를 보지 못했는데 화장을 안 하시는 상태였대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물건 무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고신해철 씨께서 스포츠 엘리트주의를 자기는 거부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스포츠에서 열심히 달찌면 좋죠. 우리 선수들이 잘하고 금메달 따면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스포츠 엘리트주의에 이제 막 집중되고 모든 게 이제 서열화되고 순위 위주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도태되는 사람들의 정서가 이렇게 저는 억압되고 이렇게 왜곡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연결하면 사실 이것도 재밌는 얘기지만 서울대 한의대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던 교육도 기억나잖아요. 하기도 싫은 공무원들 저는 같지만 전혀 자랑스럽지 않아요. 한 명만 되기 위해서 목이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인문학적으로 좀 오버하고 싶은 것은 또 60, 70년대, 50년 내려오는 그런 산업화의 잔재가 아닌가. 이러다 보면 딴 데에다가 빠지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말 많은 우리 이정현 씨가 오늘의 말씀을 적은 것은 어제 어마어마한 과음을 하셨죠. 그 이정현 칭찬을 안 하면 절대로 시간 약속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3시면 최소한 2시 40분은 가 있는 제가 이 사람이 시간 어기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단 전날에 술 정말 많이 처먹은 경우 중에 아마 마지막 과음이 아닐까. 왜냐면 당장 이제 본격적으로 임하려 그러면은 이 사람 그 정도로 생각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즐기고 싶은 날이 없는 그때 때부터 과음을 해야 됩니다. 무서운 거 중요한 게는 이거 단체들이 술 먹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로 가서 술 먹는 날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하루에 몰아서 마시지 자주는 안 마시거든요.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마음 편하게 뭘로 마무리할까요? 개인에 대한 걸 지적을 하되 이제 개인을 비난하고 이런 문화는 정말 지나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협회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그러고 나서 정말 여유롭게 4년 후에는 진짜 즐기면서 다음 월드컵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게 뭐 손흥민 선수한테 이렇게 달걀을 던지는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누구를 향한 달걀이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고 그거보다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즐기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무리 멘트에 대각께서 마무리 해주세요. 난 마무리가 안 되는 거지. 네, 지금까지 대담아서 번외편 스미스 치킨에서 치킨 먹방 그리고 수 감독님 영화에서 축구까지 예술과 스포츠 모든 걸 아우로 봤습니다. 원래편 말고 야외편 합시다. 야외 편이 너무 많아져. 또 여느 편도 하자며. 수 감독님의 어쨌든 상 받은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그동안 대표팀 수고하셨고 독일 이기는 어떤 역사적인 한방 재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담하셨습니다. 술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